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파트의 가격 하락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바닥 하락 시점이 언제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아파트 하락의 하반기에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년 상반기 시장이 부동산의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가 되면은 아파트의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과 같이 조정 장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침체기가 더욱더 가속화된다면 하반기에 많은 물량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기회가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락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하락 타이밍이 언제일지, 언제로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 바닥 예상 수준하고 아파트값 하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한 분석표라고 합니다.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참고를 하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은 어떻게 바닥을 예상하고 언제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보다 0에서 마이너스 5%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26.9%가 있었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이제 차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하락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32.4%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가 23.1%, 그리고 대세 하락인 마이너스 20% 이상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5.6%가 있었어요. 이러한 바닥 예상 수준에 대한 이 지표들을 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20% 하락이냐, 50%, 60%, 뭐 70%까지 하락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많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하지만 어쨌거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현재 많이 예상 하락을 하는 폭은 마이너스 10%까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하락하는 추세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 가장 많은 부분을 예상하는 것이 이제 내년 2분기가 35.2%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가 28.7%를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2024년 이후에도 9.3%를 이제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년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지금 현재 올해 말, 그러니까 올 하반기의 추세, 그리고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해야 될 규제책들에 있어서는 이제 대출에 대한 부분이 44.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7.8%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세금 중과에 대한 부분, 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안 좋아지게 된다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대출의 비율을 상승시키고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조특법이라든가 비과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례 규정을 두면서 뭐 5년 동안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러한 특례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하락폭이 더욱더 커야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살펴보시면서 내년 2분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 추세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출에 대한 완화 규제책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혜택들을 보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추후에 부동산의 하락 폭이 이제 얼마나 될지는 올 하반기의 규제 완화책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전국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률을 살펴보게 된다면 2019년 1월 7일부터 최근에 2022년 9월 5일까지의 폭을 보면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국이라든가 수도권, 서울 모두 하락 추세에 있고요. 전국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금 주간 변동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9년과 비교를 한다면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추세가 부동산의 하락 추세로 이제 완연하게 바뀌었고요. 이렇게 바뀐 것은 이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급변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지속해서 20번이 넘는 부동산의 규제책들이 계속 나왔죠.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그리고 거래가 많이 급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무서운 추락, 사려는 사람이 없다, 패닉이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거니와 살 수도 없는 시장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물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호가 대비 빠져가지고 급급매의 물량들은 거래가 일부 되고는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라든가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지금 현재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억 초과의 대출 같은 부분도 이제 향후에 완화책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DSR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책인데 이게 빠르게 해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과 같은 침체기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하락폭이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이 대출에 대한 규제도 더 넓게 그리고 폭넓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9월부터 12월 월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을 보면은 많은 물량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9월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고 수도권을 합치게 된다면 5만여 건이 있는데 수도권만 본다면 이제 16,700건 정도가 분양 물량이 있다고 해요. 신축 물량에 분양들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만 본다면 21,917가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앞으로의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이 지금 현재 9월부터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 물량이 많다는 것은 이제 공급은 많다는 건데 수요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 물량을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겠지만은 아마 건설사들이 이런 공급 물량들을 아주 저렴하게 금액을 책정해서 분양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들은 최근에 있었던 분양 물량의 경쟁률을 보더라도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올 수 있겠지만은 입지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면을 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9월부터 12월의 하반기의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시장을 눈여겨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이 물량들 중에 입지가 좋고 앞으로 입지적 가치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 하락기, 조정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 그런 경향이 작습니다. 또한 청약 저축 같은 경우,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도 가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2019년도에 부동산이 폭등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청약,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너도 나도 묻지마 청약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로또 청약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가 상한제의 반값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이런 아파트의 청약의 관심도가 하락 추세에 있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쩌면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했던 분들 청약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첨이 안 됐던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 9월부터 12월에 있는 이런 물량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무순위 분양 건수, 무순위 줍줍 물량들을 보게 된다면 이제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9월부터 12월까지 분양 물량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무순위 청약들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지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2021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 7건이던 무순위 분양이 2022년에는 39건으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8건에서 2022년에는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있습니다.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23건이었던 무순위 청약들이 102건으로 거의 뭐 5배 가량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물량의 증가 폭이 이제 9월부터 12월에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바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9월부터 12월의 분양 물량들 중에 이 무순위 물량들이 나올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무순위 물량에 대한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주변에 공급 물량이 많다던가 과도하게 분양가가 조금 높게 책정이 됐지만은 그래도 입지가 좋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중에 그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이나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당첨되기가 어려웠던 분들, 특별 공급의 조건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순위 분양의 줍줍 물량들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 청약에 대한 제도들이 개편이 되고 이 무순위에 대한 물량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당해 지역이 아닌 이제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미리부터 이런 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입별 집값 및 청약 경쟁률 비교를 한번 보게 된다면, 집값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이제 3.46%로 상승률이 있었고요.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2.24%였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그리고 넓은 평형의 선호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도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1순위 평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이 23.72%, 그리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11.62%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용 8호제곱미터 초과의 물량이 경쟁이 높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가 대부분인 아파트들도 있기 때문에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 물량이 또 경쟁률이 높게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비율들이 이제 조정이 된다고 하죠. 청약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도 추천제 물량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약을 통해서도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들도 추첨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청약제도가 빨리 개편이 되게 된다면 9월부터 12월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들에도 어쩌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형 아파트의 거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작년에 50%였는데 최근에는 60%로 거래 비중이 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국 같은 경우에도 42.49%에서 59.18%로 소형 아파트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아파트의 금액이 작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그런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소형 아파트 그리고 부동산 가격, 6억 이하의 부동산 가격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가격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6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소형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원하는 수요자층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중에는 호가가 높았던 지역들, 그리고 GTX 호재라든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호가가 컨덤 점프를 했던 그런 지역들이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저가의 주택들의 가격은 아무래도 가격 하락 방어가 그래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형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1순위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소형의 경쟁률 더 치열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전국 같은 경우에도 소형이 이제 중형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이고요. 앞으로도 하락 추세가 갈 걸로 보여지는데 그 추세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측할 때는 내년 2분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바닥일 것이다 라고 지금 현재는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그 하락폭이 뭐 20% 이상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10% 정도로 보고 있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부동산 상승 자가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락폭의 예측이라든가 시기를 좀 더 앞서서 얘기를 했거나
또는 본인의 생각이 하락폭이 작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락폭이 30% 40%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통계치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 올 하반기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그런 물량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보시고, 그 지역들 중에 또 무순위 줍줍 청약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까지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요층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또 신축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적정한 분양가에 나오는 물량들, 그리고 많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런 물량들 중에 관심 있는 물량들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